1920년 인도 동부에 위치한 미도나폴의 정글의 늑대 동굴에서 두 여자아이가 발견됩니다. 그들은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야생아들로 늑대에게 길러진 아이들이라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아이들은 이후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생 소녀들의 인간 사회 적응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익힌 음식을 거부하고 날 것만을 먹었으며 사람이 다가오면 그게 누구든 이를 드러내고 강하게 경계하고는 했죠.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늑대와 같았습니다. 결국 아말라는 일어나거나 말하는 것도 배우지 못한 채 1년 후인 1921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카말라는 서서 걷기도 하고 약 30개의 어휘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9년 후 병으로 아말라의 곁을 따라가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눈을 번쩍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교 심리학자인 윈트롭 켈로그 박사였는데요. 윈트롭은 인간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강한 탐구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유전자 그 자체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성장 배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였죠. 그러던 중 접하게 된 것이 아말라와 카말라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은 윈트롭의 탐구 열망을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소녀의 타고난 지능은 일반인들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환경적인 요인이 그들을 짐승화시킨 것이죠. 그는 이것을 직접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위해서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실험체로 써야 했는데요.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한 윈트롭은 결국 자신의 아이를 실험체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죠. 윈트롭은 아내인 루엘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루엘라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였는데요. 윈트롭은 인류를 위한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루엘라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를 이기지 못한 루엘라는 이에 동의하고 맙니다. 윈트롭의 아들이었던 도널드 켈로그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연구에 실험체로 참가하게 되었죠. 그때 도널드의 나이는 겨우 생후 10개월이었습니다. 윈트롭은 도널드와 함께 지낼 아기 침팬지를 입양하고 구아라는 이름도 붙여줍니다. 윈트롭은 옷을 입는 것, 식사를 할 때 포크와 스푼을 이용하는 것처럼 인간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구아와 도널드에게 똑같이 교육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관심을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차이나지 않게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하였죠. 이 둘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얼굴에 덮개를 쓰고 방향을 찾는 실험, 눈앞에 보호자가 사라졌을 때 찾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 철창 너머에 있는 과자를 도구를 활용해 꺼내는 실험까지 말이죠. 구아는 도널드와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아는 윈트롭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자신이 가족 구성원의 일부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윈트롭은 실험 성과에만 집착했습니다. 날마다 키, 몸무게, 혈압을 재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이었던 도널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도널드의 성장 일지는 여느 또래처럼 추억 가득한 사진과 일기가 아닌 전문 용어로 가득한 연구 일지가 되었죠. 구아는 생각 이상으로 실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윈트롭의 말을 곧잘 알아들었으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입맞춤으로 용서를 청하는 모습도 보였죠. 놀라운 것은 실험을 진행할수록 사람인 도널드보다 심팬지인 구아가 인간 문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아는 50개 이상의 어휘를 구분할 줄 알았으나 도널드는 구아에 비해서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도 어휘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도널드가 구사할 줄 아는 어휘는 고작 서너 개가 전부였죠. 윈트롭 박사의 실험은 점점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침팬지인 구아가 인간인 도널드의 영향을 받아 사람과 가까운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침팬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발달이 더디던 도널드에게도 구아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도널드는 구아를 잘 흉내냈습니다. 구아가 장난감을 발견하고 놀이를 개발하면 도널드는 이를 한 번만 보고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구아가 먹이를 달라고 우우 하고 우는 소리를 낼 때면 그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기까지 했는데요. 인간은 어떤 영장류보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나 모방의 형태를 통해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도널드는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구아와 윈트롭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데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윈트롭은 유아 시절의 모방 능력이 모든 영장류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 강하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실험 초기에는 침팬지인 구아가 도널드보다 비약적인 발달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도널드가 구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실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해졌는데요. 모방을 통한 습득에 한번 길이 열리기 시작하자 도널드가 무서운 속도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배워나갔기 때문이죠. 실험은 9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윈트롭은 이것을 위인원과 어린이라는 책으로 남깁니다. 이후 구아는 원래 생활했던 침팬지 무리로 보내줬고 도널드도 여느 또래들과 다름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아는 윈트롭 가족과 이별한 후 무리 내에서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구아는 결국 1933년 12월 21일 무리로 돌아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렇다면 도널드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널드는 4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인 윈트롭 켈로그가 사망한 지 몇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결혼에도 성공했고 잘 자란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널드의 죽음이 과거의 실험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도널드의 아들이었던 제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원인에 분명 어린 시절의 실험이 있다며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죠. 도널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실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했던 걸까요? 인간의 호기심은 가끔 윤리적인 선을 넘나들고는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한 살도 되지 않았던 자식을 침팬지와 함께 키운 윈트롭.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윈트롭을 비난했습니다.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윈트롭이 침팬지를 실험체로 썼다는 것에는 별다른 주목이 없었습니다. 구아 역시 실험의 희생양이었는데 말이죠. 윈트롭은 적어도 그 둘을 동일하게 대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양육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과연 윤리적 기준을 잃어버린 것은 실험을 진행했던 윈트롭일까요? 아니면 이후 인간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비판한 그들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